Megatron must be stopped, no matter the cost. You got the touch.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PD 모풍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그 트랜스포머의 원작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옵티머스 프라임의 모습을 제품으로 만들어낸 MP 시리즈의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입니다. 물론 제가 리뷰한 제품은 KO 버전인 MP44 KO 옵티머스 프라임 버전이고, 정품과 어떤 차이가 있고 이 제품을 구매해도 괜찮을지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박스 아트는 따로 없고 이런 식으로 카톤 박스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런 표기도 없고 내부를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블리스터가 있는데 여기에 제품들이 차곡차곡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카피품도 박스 아트는 따로 주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KOMP44 버전의 구성품은 이러합니다. 구성품은 기존 정품에 있던 트레일러와 트레일러 부속품 그리고 사람 피규어를 제외한 그 구성이 되겠는데, 이 정도도 충분히 괜찮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액세서리 디테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액세서리는 추가 헤드 3개와 그리고 이펙트 파츠 2개, 그리고 무기, 그리고 이거는 스타스크림 그 액세서리고, 그것은 사이드 스와이프의 제트팩이며 에너존 X라 해야 되나? 도끼가 한정 들어있고, 그리고 요거는 원래는 없지만 오토보 로고를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그 파츠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때문에 오토보 로고가 원래는 없는데 추가로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교체를 했을 때는 이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이런 파넬인데 원래 이게 부착이 되어 있었고, 교체를 해서 네, 아무튼 그렇고, 헤드부터 보자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체가 가끔씩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요 헤드 파츠는 사용을 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감이나 도색 같은 경우에는 다 괜찮은 편을 보여주고 있고, 귀 같은 부분이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휘어지기가 쉬워 보입니다. 데미지 헤드 파츠인데, 도색이 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아쉽고, 조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 부분도 이렇게 다 휘어져서 안테나 부분도 이런 식으로 다 휘어져 가지고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 마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들어있는 스타스크림 헤드 파츠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와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미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원래는 같은 컬러로 나와줬어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몰드나 도색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서 만족하고 있는 파츠입니다. 그리고 이 파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타스크림 그 어깨에 달려있는 파츠인데, 스타스크림이 분장을 해서 이 부분까지 다 나오는 게 극중에서 나왔었는데, 그것을 이제 재현하려고 이런 식으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간단해 보이는데도 안에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 이런 몰드도 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중에서 사이드 스와이프의 제트팩을 빌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극중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Sideswipe. Give me your rocket pack. My rocket pack? Now! Yeah, right. This is crazy, Prime. You'll never catch it. 상당히 코믹한 그런 장면으로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재현할 수 있게 넣어준 게 굉장히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긴 이제 트러스트에는 요 이펙트 파츠를 또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등에 끼웠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도 몰드며 도색이며 다 깔끔하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원래 등에 이제 그 사운드 기믹이 있어서 이걸 끼우게 되면 가리게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여기 버튼을 만들어서 제트팩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음성 기믹이 나올 수 있게 의도한 것 같은데, KO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버튼 부분이 굉장히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제 기능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자, 도끼 파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한 클리어 파츠로 잘 나와주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착용을 하는데 단단하게 착용은 되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쉽고, 원래 LED 기능을 넣는 걸로 계획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생략이 좀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프라임이 사용하던 그 총인데 이런 식으로 펴가지고 착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고 뭐 불필요한 도색이 들어간 게 아니라서 굉장히 깔끔하고 잘 나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헐렁하지도 않고, 원래 이전 버전에는 스프링 기믹으로 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차라리 스프링 없이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준 게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거는 접어서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믹 때문에 접는 기능이 들어가는데 굳이 없어도 됐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데미지 파츠는 도색을 잘 해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괜찮은 느낌을 내고 있는데 나중에 착용하면서 한 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펙트 파츠입니다. 내부에는 LED 기믹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불빛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광량이 그렇게 밝진 않지만 그래도 어두운 곳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잘 만들어주는 파츠인 것 같습니다. 이 수핀이 이제 버튼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좀 덜렁거리는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품에는 없던 기능을 새로 넣어준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Okay. 다음은 옵티머스 프라임 본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모습을 거의 100% 재현하듯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고풍의 피규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나온 피규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는 패널들도 상당히 볼만한 점인 것 같고, 변신하는 왕구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프로포션이나 가동률이 굉장히 뛰어나서 하나 정도는 진짜 정말 소장해도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색 같은 경우도 거의 웬만하면 모든 부분이 사출 플라스틱으로 컬러를 배합을 한 거라서 가동하는데 도색 까짐도 굉장히 걱정이 없고, 단순함이 주는 그 깔끔함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kay. 블랙애플 옵티머스 프라임과 KOMP44 프라임의 비교 모습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묘한 기분이 듭니다. 1984년도에 처음 디자인된 그런 모습이고 2007년에 영화판으로 넘어오면서 복잡한 그런 컴퓨터 그래픽의 정점이라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피규어 컬렉팅 하면서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년에 구한 제품이니까 2007년도에 영화의 피규어를 12년이 지나서 완벽한 형태의 모습으로 갖게 되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품이 한 2년 전에 나왔으니까 거의 한 20-30년 만에 이런 완벽한 모습의 영화 재현 피규어를 많은 그 컬렉터들이 긴 세월이 지나서야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블랙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못 구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히 KO판으로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어서 극중에서의 재현도가 가장 높은 제품을 하나 정도는 소장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MP44 KO 제품의 디테일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간단한 그런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디테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가동률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가동률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디테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풀 도장으로 나왔던 전품과는 다르게 이런 대부분의 사출 플라스틱 컬러로 나왔다는 점이 상당히 다른 점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사출 플라스틱으로 나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톤이 전부 무광이고, 정품으로 나온 제품은 유광 제품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광 쪽이 더 마음에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그리고 헤드에서 제일 눈에 띄게 바뀐 점은 바로 이 눈 쪽인데, 원래 정품은 그냥 클리어 파츠로 나와서 요런 느낌이 눈으로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작은 파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면은 굉장히 어두침침하게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컬러가 좀 안에 입혀져서 나온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정품보다는 KO제가 눈 쪽은 더 괜찮게 처리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마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조금 구려 보이는 게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파손 없이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정품에도 같은 부분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목이 있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 게 굉장히 큰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그냥 빨간색으로 처리가 됐으면 굉장히 없어 보였을 것 같은데 헤드를 가동하더라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프로포션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상부 쪽을 보시면은 수많은 패널들이 쪼개져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 제품이 디테일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는 해주지만 평상시에는 조금 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복잡하게 쪼개져 있어서 이런 가동되는 부위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체 쪽에는 이런 식으로 오렌지로 부분 도색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도색이 좀 까져서 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하늘 색깔 클리어 파츠가 창문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실제 영상보다 좀 더 이제 채도가 낮은 그런 하늘색인데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내부의 디테일들이 밖으로 다 보여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창문이라고는 안 느껴지게 그런 식으로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안으로 열었을 때는 내부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꺼낼 수 있는 기믹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내부에는 매트릭스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내부에도 원래는 다 빨간 색깔 사출 플라스틱인데 건메탈 컬러로 이런 식으로 다 디테일을 넣어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팔 쪽을 보겠습니다. 팔에는 여기가 이제 해당 제품이 이 제품은 일단은 재판 제품이고요. 재판 제품 전에는 이 몰드 자체가 또 달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재판하면서 이 부분은 다이캐스트 재질이었던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흰 색깔 라인으로 잘 표현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 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다이캐스트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팔 부분도 문제없이 굉장히 잘 나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또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 부분도 색칠을 좀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형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은 요 크랙이 조금 미세하게 좀 생기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차이겠지만 이 부분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KO제라서 그런지 오히려 이런 부분 더 신경이 안 쓰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품이 만약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굉장히 짜증이 났겠지만 이 부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이 틈이 좀 생기긴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고요. 뭐 손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지는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등짐이 좀 심한 제품이다. 등짐 때문에 다른 비공식 라이센스 제품에 마스터피스 프라임을 산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등짐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의도된 등짐이라고 저기 NPM 라쳇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배낭을 메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거슬리는 등짐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음성 기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있고 이 부분을 오픈을 해주시면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데 LR44 사이즈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넣고 스위치를 올려주시면 음성 기믹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스피커가 되겠고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눌러주시면 음성 기믹이 나와지고 꾹 눌리고 있으면 중국어와 이제 영어에 변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중국 쪽 그거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해놨는데 미국 쪽으로 해놓으면 피터 쿨렌 성우의 그 극 중에서의 대사들이 막 줄줄 나오는데 눌러주시면은 주인공 일행을 처음 만나서 소개하는 것부터
프라임이 죽을 때 남기던 대사까지 다채롭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보시다시피 음성 기믹이 이제 음성을 따온 거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그대로 넣어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오히려 더 극적인 그 BGM이 깔려 있으니까 좀 더 극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렇게 그 수합되는 그 BGM이 나오게 되고 그 뒤로는 이제 중국 사람의 그 목소리가 나오십니다. 중국어는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신 쪽 디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변형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약간 떠 보이는 그런 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통일을 안 시켜주고 여기는 무광 불투명한 플라스틱을 사용해 줬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랑 통일을 시켜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사출 플라스틱입니다. 그냥 플라스틱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만 좀 도색이 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도색인 게 좀 티가 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통째로 넘어가게 돼 있어 가지고 가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마찬가지로 이 옆에도 스커트가 다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하는데 다 방해가 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멋있는 가동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징 잡는 데에는 이만한 제품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패널도 다 극중의 모습처럼 잘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신 그 구조상 이 부분이 조금 더 빈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붙어서 이 부분을 가려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맥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 뭐 전반적으로 문제없이 다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옆 부분도 단순한 부분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 분할 선들이 디테일함을 좀 더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리고 개수하는 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네이버에 이제 글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변신을 왕복으로 다 해보고 가동도 다 해봤는데 이 부분이 개수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이 되면서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내부에 이렇게 바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괜찮고 이렇게 빨간색이 살짝 있는 게 처음엔 왜 저렇지 싶었는데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좀 특이해서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변신왕구답지 않게 굉장한 가동률 위아래 굽히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발목 관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징 잡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발도 뭐 밑에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 비교입니다. 블랙맘바 지금 블랙맘바 아이언하이드와 블랙맘바 재즈와의 크기 비교는 이러합니다. 뭐 사이즈가 좀 더 컸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작은데도 무게감도 좀 있고 충분히 괜찮은 프로포션이라 생각이 듭니다. Okay.
네, 가동률은 역대 피규어 중에 최고의 가동률을 자랑하는 그런 피규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원래 조립을 할 때 헤드가 목 부분이 고정이 되게 조립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가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이 부분 스킵을 하고 가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가동률 덕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고, 팔 같은 경우에는 나체 관절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이 부분도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접을 수 있는데 이 정도 접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또 내부에 이 어깨 관절이 있기 때문에 앞뒤로 조금씩 더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무리해서 좀 꺼내 주시면은 좀 더 괴물 같은 가동률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손목도 360도 회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굽히는 것, 내부로 굽히고 바깥으로 펴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관절은 약간의 회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뒤로 한번 당겨서 앞으로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 힌지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웬만한 가동을 안 하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스커트를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앞으로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데, 무리하면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뒤로는 완벽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뭐 변형 기믹 때문에 이런 건데, 그렇게 볼 수 있고, 허벅지는 이렇게 바깥으로도 가동이 되고 내부로도 조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랑 총 두 군데의 나체 관절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무릎을 좀 앞으로 굽혀주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무릎을 굽혀서 그 레트로 감성을 재현을 할 수 있다라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뭐 광고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옆에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모습과 동일하게 포즈를 취해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올드 팬들한테 굉장히 반갑고 재밌는 기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내부로 이렇게 굽히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최대 이렇게까지 가동이 됩니다. Okay. 자, 다음은 액세서리 파츠들을 하나씩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보여드릴 거는 이 블래스터인데, 블래스터 한번 펴가지고 여기는 홈을 손바닥에다 끼워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착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착용을 했을 때 이렇게 손에 딱 쥐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는 것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률을 잘 이용만 해주시면 리볼텍 시리즈와 거의 뭐 다르지 않게 이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포즈들을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적용을 하자면은 요 이펙트 파츠를 끼워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을 켜주시고 총구에다가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좀 꺼주면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가지고 놀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유치하면서도 굉장히 그 레트로한 감성을 잘 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이 수핀이 스위치가 되면서 이 부분이 좀 헐렁하면서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액세서리는 바로 제트팩이 되겠습니다. 제트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있는데, 이 홈을 이용해서 저기 등 뒤에 있는 홈에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끼워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부착도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착용을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위치를 간섭하면서 이렇게 계속 재생이 되고 중국어로 계속 바뀌는 경우도 허다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끼워주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등짐을 조금 덮으면서 착용이 되는 거라서 더 두꺼워진다거나 그런 점은 딱히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펙트 파츠를 끼워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백팩을 메고 있는 옵티머스 프라임, 날아가는 모습을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주 재밌는 액세서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처음은 스타스크림이 단정한 모습을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백팩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백팩 열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항상 구비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라 재질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쓰신다고 부러지거나 할 일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요거 달아주시고 그대로 그냥 폼에 맞게 그냥 끼워주시면 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 파츠 같은 경우에는 부분 조인트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파손의 위험이 항상 있다는 점, 그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뽑아서 하든지 드라이버 풀어서 하든지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스크림이 이런 식으로 변장했던 그런 장면을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쾌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은 데미지 파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미지 파츠와 그 데미지 헤드 파츠를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은 극장판에서 옵티머스 프라임이 죽기 전의 모습을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특이한 점이라면은 요 데미지 파츠 헤드는 귀가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혹시 움직이시면은 절대 안 되고, 그리고 표현 같은 거는 상당히 저는 재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헤드가 표현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의 상처도 이런 식으로 나름 리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끼 파츠는 이렇게 손을 뽑아가지고 손을 뽑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홈에 맞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끼워도 근데 고정이 생각보다 잘 되진 않고 이 부분에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이 파츠는 사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착용을 해주시면은 어거지로 좀 들어가는 맛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동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액션 포징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까지 들어주시면은 충분히 다이나믹한 포징을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갖고 놀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변형 같은 경우에는 스텝이 많고 복잡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정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KO제는 KO제답게 프라 재질이 정품만큼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첩에도 조금씩 실금이 좀 가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힘을 주는 구간이 있다면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 부분을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약한 것도 약한 거긴 한데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이 일어날 경우가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변형할 때는 최대한 유튜브 영상이랑 다른 영상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섣불리 이렇게 만지시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MP44 KO 옵티머스 프라임의 비클 모드입니다. KO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차 같은 것도 거의 없고, 변형하는 것만 잘 숙지를 하시면은 단차 없이 바퀴도 다 잘 굴러가게 충분히 잘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O제라고 변형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유광이었던 정품과 다르게 요거 이제
플라스틱 사출색으로 거의 다 색 배합이 이루어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매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나왔던 비라이센스 회사들의 그런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들과 비클모드는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유광이었던 그 정품 제품과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클모드 퀄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변형 그 시퀀스를 거치면서 창문이 조금 더 넓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 가운데 있던 이 부분에는 창이 없었는데 변형을 하면서 창이 좀 더 넓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맥기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또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진 정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은 이런 문이나 사다리 그리고 이런 계기판 같은 부분들, 몰드도 전부 다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 있고 몰드가 뭉개지거나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기믹 또한 그대로 잘 열리고, 내부는 뭐 따로 볼 게 없고요. 이런 부분들 잘 되어 있고, 여기 오토봇 로고가 이쪽으로 위치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좀 변신할 때 잘 걸려야 되는데 요 앞부분이나 뒷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뭐 잘못된다 하면 이 부분이 잘 안 걸리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걸렸냐 안 걸렸냐 그걸로 변형이 잘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전부 고무 타이어로 되어 있고, 휠 부분도 굉장히 반짝거리는 맥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뭐 정품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연도 부분에서 이제 뒷부분이 좀 너무 별로다 뭐 이런 말이 꽤 많았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패널 같은 걸로 좀 막아줄 수도 있었지 않겠나 싶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변형 시퀀스가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장점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배기구도 이런 식으로 잘 위치가 돼서 잘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백미러 부분이 변형할 때 좀 파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사운드 기믹 또한 여기서 그대로 만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클 모드인 상태에서도 사운드 기믹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마음에 듭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상부도 뭐 단차 크게 문제없이 다 잘 조립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KO제라서 사실 변형하는 부분에서는 좀 포기를 어느 정도 하고 KO제를 보통 구매를 하는데, 정품보다 나오면 나았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정품을 또 만져보진 않았는데, MP 시리즈를 이제 만약 가신다 이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요 제품이 가성비는 좋지만 아무래도 정품이 유광이고 전반적인 이런 손맛도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토봇 리더 제품이니까 정품을 추천을 좀 더 드리고 싶지만, 혹시 저처럼 MP 제품을 따로 모으진 않지만 하나 정도는 이 조형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러면 당연 이 KO MPN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총기류를 뒤에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는 기믹이 있는데, 저는 비클 모드에 총기를 띄우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형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프라 재질이 막 완전 좋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준수한 프라 재질을 가지고 있지만 변형 구조가 복잡하고 힘을 줘서 안 되는 부분에 힘을 줘서 부러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 말고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서를 잘 숙지하시고 하시면 변형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클 모드 사이즈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20cm가 조금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높이는 이렇게 한 8cm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은 거의 한 7.5cm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로봇 모드도 그렇게 큰 편 아니었기에 비클 모드도 아담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